교실 사회 43강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4쪽입니다. 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나요?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 아마 여성으로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불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이제 남녀가 굉장히 평등해졌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깐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아기는 너가 키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선생님은 집에서 쫓기게 될 겁니다. 네. 사실이에요. 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남자들은 오히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더 편한 세상을 삶을 또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남녀가 평등한 건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거는 그 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괴로웠을 거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자, 교과서 34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려시대의 여성은, 먼저 비교를 합니다. 고려시대 여성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 여성은 차별 없이 재산을 상속받고, 여자도 제사를 지냈으며, 재혼도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의 이 여성의 지위가 조선에 오면서 이제 달라집니다.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다가, 조선 중기 이후 유교의 질서가 더욱 강화되면서 낮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조선 전기까지는 이 고려시대의 이런 여성의 지위가 이어졌어요. 왜 이어졌냐? 고려는 이제 다시 말하면 불교의 나라였잖아요. 이 불교가 거의 몇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어 가지고 이 불교가 이게 유교로 바뀌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중기 이후에 조선 중기 이후에 유교가 완전 나라의 이런 가르침으로 자리 잡히면서 이 남녀의 차별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양반 여성과 상민 여성의 삶이 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5쪽이에요. 조선 전기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친정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걸 뭐 대릴 사위라 그러죠. 사위가 남자가 이제 여자 집으로 와서 사는 경우가 많고, 다시 말하면 여자는 자기 집에서 아빠와 엄마와 이렇게 결혼 살림을 이렇게 차린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 중기부터는요 남자가 중시되면서 당연히 남자가 가운데 있고 여자가 와야지 이런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와서 하는 시집살이로 바뀌어서 여성은 결혼을 하면 시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뭐 이제 여자가 오는 이런 그림도 있고, 여성 입장에서 친정살이를 하는 것과 시집살이를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 친구가 물어보는데, 뭐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네? 이건 물어보나 마나요. 네. 당연히 시집살이가 훨씬 힘들죠. 선생님이 뭐 남자여서 이 시집살이를 뭐 몸소 이렇게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여자 입장에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시아버지를 모시고 또 남편을 모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조선시대에.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신분에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이 어떻게 달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반계층이에요. 양반계층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집안에서 지내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다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성과 여성이 받는 교육도 달랐다. 남성은 주로 관리가 되기 위하여 유학교육을 받았으나, 다시 말하면 남성은요 과거 준비했어요. 과거 준비. 네, 과거에 합격을 해야 이름을 날리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럼 여성은 뭐 했을까요? 예, 당연히 남성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들이나 아니면 자식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 그 다음에 자식 키우고 교육,
이 정도가 이제 양반 여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또 음식 장만이나 손님 맞이 등의 이제 집안일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기 어려웠다. 왜 재혼하기 어려웠을까요? 이거는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이 강요된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여자들이 재혼하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정몽주 기억하나요? 예, 정몽주가 왜 죽었죠? 이방원, 태종에게 죽었죠? 정몽주가 나는 두 임금, 두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 나는 충신이다. 난 절대 고려에서 조선을 갈아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성심을 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죠. 이런 게 마찬가지예요. 네. 유학자들은요,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두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에만 충성을 보인다라는 그런 유교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교적인 생각을 여성한테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두 남자하고 결혼을 생활을 할 수 있냐? 너 남편이 죽어도 그 남편만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다른 남편을 만나? 너 그 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죠? 네. 그거를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여자가 전에 남편을 정말 다른 남자 전에 남편이 현재 남편이 많이 죽는다면 다른 남자를 안 만나는 것은 그 여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누가 강요하거나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상민 여성은 집안일과 농사일 하면서 무명과 산배를 만들기도 했다. 여기 무명과 산배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죠? 왜 무명과 산배를 만들까요? 네, 입으려고. 그 다음에 상고업이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네, 팔려고. 네,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천민 여성은 관청이나 양반집 등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이렇게 양반 여성과 그 다음에 상민 여성과 그 다음에 천민 여성의 삶이 달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상민들이라든지 이 천민 여성의 모습이 나오죠. 네, 사무 좀 대조적이죠. 이 모습과. 네, 여기 보면 여성의 삼종 지도라고 해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 네, 참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고 피곤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해서요. 조선시대 유명했던 여성 3명이 나옵니다. 사실 이 조선시대에서 여성이 이름을 날리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여성의 활동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여성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심사인당, 허난설현, 김만덕 등이 있다. 심사인당은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요? 네, 선생님 심사인당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5만원짜리 있잖아요. 네, 선생님 심사인당을 받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네, 5만원짜리에 있는 그 인물, 네, 심사인당. 뭐 선생님이 뭐 누구한테 돈을 받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면 5만원짜리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런 의미예요. 신사임당은 어렸을 때부터 바느질과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꾸준히 교육을 받아 학식이 높았다. 결혼 후에는 이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중에 우리 5천원짜리 있죠. 네, 율곡이는 네, 5천원짜리. 그 다음에 율곡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네, 5만원짜리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신사임당의 어머니로서 교육을 잘 시켰으니까 율곡이라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허난설현도 허균의 누나로 유명해요. 허균은 홍길동전을 지은 유학자잖아요.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나서 이 허균은 이제 허난설현은 이 시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여자니까.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덕은 유일하게 이제 이 상민 여성 중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이 김만덕은 이제 장사를 잘 해가지고 불우한 사람을 도왔던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신사임당이나 허난설현은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딸들이고요, 여성들이고요. 이 김만덕은 상민, 평민, 서민이라는 거 그 차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볼게요. 조선시대 여성의 삶. 고려시대에는 차별 없이 재산을 상속받고 여성에게도 재산을 지냈으며 재혼이 가능했다. 근데 조선시대에 이 유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부부유별이라는 혹시 여러분 그 상광오륜 중에 부부유별 기억나나요? 예.
남편과 아내는 별이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다르다. 같지 않다.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누가 더 위다? 그렇죠. 남자다.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이 천주교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이 천주교는 평등한 걸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교는 인군과 신하가 위아래가 있고 장유유서라고 하죠.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젊은 사람의 이게 순서가 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도 순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계급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별됐기 때문에 양반 여성과 상민 여성의 삶이 많이 달랐어요. 결혼 모습의 변화. 조선 전기에는 친정살이를 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시집살이를 하게 됐다. 아이고 힘들겠죠? 여기 조선 빠졌네. 네,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신분에 따른 여성의 삶이 달랐다. 양반 여성은 남편의 뒷바라지, 자식 교육, 오로지 과거 남편이나 자식이 과거 합격을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하고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 장만, 손님 맞이 등 집안일 위주의 일을 했고 재혼이 거의 불가능했다. 한 명의 지아비만 섬기도록 강요받았다. 그 다음에 상민 여성. 만일에 여기 말이 이어가자면 만일에 재혼을 하잖아요. 한 사람도 물론 있죠. 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난을 들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상민 여성은 집안일 농사일을 하면서 무명과 삼배, 여기서 상공업이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천민 여성은 관청 양반집 등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업적을 남긴 여성들은 신사임당, 헌안서련, 김만덕 등이 있다. 이 신사임당과 헌안서련은 양반이고 그 다음에 김만덕은 평민, 상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남녀가 평등한 그런 삶이지만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고 외로웠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